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PX2 FRQ 퀘스천 공부 시작하기 앞서서 거기에 대한 약간 바뀐 변경된 그런 토픽이라든가 형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APX-C 이제 2 프리 리스폰스 문제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시점에서 아마 학생들이 대부분 이 PX2 개념 설명 이런 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개념 설명할 때, 개념 강의할 때 그때 처음에 인트로 했던 거 다시 한번 이제 되풀이가 될 텐데 그때 봤던 거랑 조금 또 약간 느낌이 다르겠죠. 이제 그때는 뭐 처음에 이게 뭐였나 하고 봤을 텐데 지금 한번 쭉 공부하고 나서 그다음에 요런 토픽이 있다고 다시 보는 거니까 다 알 겁니다. 유닛 9, 10, 11 그리고 12, 13, 14 그리고 15까지 이런 식으로 7개의 유닛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피직스 2예요. 저 제일 앞에 있었던 플루드가 2025년 시험 범위부터 에이픽스 1으로 옮겨가는 바람에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얘네들 그룹핑이 이렇게 됐다는 거 내용 쭉 한번 읽어보면 무슨 공부 우리가 해왔다는 거 알 수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이제 퍼센테이지, 비중 퍼센테이지인데 거의 비슷비슷하죠. 뭐 15%, 18% 뭐 이 정도가 되겠고, 뭐 웨이브 사운드, 지오메트릭 옵틱스, 일렉트로마그네티즘 공부한 사람들은 저게 뭐였다는 거 머릿속에 이제 스쳐 지나갈 겁니다. 맨 마지막에 모던 피직스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멀티플 초이스 문제 도 있고 그 다음에 프리 리스폰스 문제도 있고 이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겠죠. 이것도 약간 바뀌었어요. 멀티플 초이스 문제 2025년부터 이제 40문제가 됐고요. 40문제가 됐고 80분, 40문제 80분이 되고 그리고 프리 리스폰스 퀘스천은 4문제인데 APX2 같은 경우에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뭐 바뀐 게 없습니다. 원래부터 4개였었으니까 피직스 1은 5개였다가 4개로 줄은 이렇게 된 거고요. 이건 이렇게 됐고 난 이제 4개가 됐는데 시간은 조금 이렇게 됐어요. 100분, 80분, 90분, 90분씩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비중은 똑같고 그리고 이런 퀘스천들이 있는데 네 문제가 항상 이런 형태, 이런 토픽의 이런 형식 또는 이러한 학생들의 실력을 테스트하는 그런 문제다 하고 나와 있는데 뭐 우리가 따질 건 없죠. 사실은 이거는 이제 피직스 이제 교육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놓은 것뿐이지 우리는 그냥 닥치면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mathematical routine, 그 다음에 translation between representation, experimental design, 그리고 quantitative, qualitative, translation 이런 식으로 이름들은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문제의 배점도 정해져 있습니다. 배점 뭐 10점, 12점, 10점, 8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시간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야 뭐 학생들이 시간을 꼭 여기 맞춰 쓰라는 게 아니라 뭐 대강 거기서 서제스트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지. 여러분들이 이제 피직스 2 FRQ 우리 마스터 프랩의 강의를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예전이랑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거 과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레슨 1에서부터 레슨 21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슨 넘버링은 레슨 13까지는 레슨 13까지로 되어 있고 그다음 14부터는 이제 그 매년 기출 문제를 설명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21년, 2022년, 2023년 그리고 가장 최근에 2024년까지 번호랑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토픽이 좀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앞에 있던 플루드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플루드가 빠졌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좌를 처음에 마지막으로 들으려고 하는데 근데 예전에 있던 문제 사실은 뭐 거의 그대로죠. 근데 약간만 변경이 있어서 그거를 좀 참고해가지고 들어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제 이런 뷰 그래프를 넣어놓은 건데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보통 한 레슨당 보통 3개 또는 2개, 심지어는 4개 이런 식으로 문제들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파란색이 아니죠. 이거 녹색이죠. 녹색으로 표시된 것들 5개죠. 이것들이 플루드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직스 2만 한다면 사실은 여러분들 APX 1과 2 같이 하는 학생도 꽤 있죠. 그런 학생들은 그냥 다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1은 안 하고 이번에는 피직스 2만 하겠다. 이런 학생들은 요거는 빼놓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문제를 다 합하면 53문제가 되는데 그중에 여기 초록색으로 칠한 게 5개 돼요.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거 빼게 되면 이제 48개의 FRQ 연습 문제. 사실은 뭐 연습 문제라기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기출 문제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는 당연히 뭐 그냥 완벽하게 기출 문제고 저 앞에 있는 것들도 예전 기출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칼리지보드에서 샘플로 제공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굉장히 칼리지보드 스타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잘 할 수 있으면 그 형식들 보면 알겠지만 비슷한 게 자석 되풀이 됩니다. 아까도 보면 알겠지만 4개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문제가 4개 나온다 그랬었죠. 근데 하다 보면 이거 이런 스타일이네 하고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풀게 되면은 48개 풀게 되면은 거기 들어가는 형식은 전부 커버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겠고 내용들은 막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앞에 유닛 9부터 시작한다고 그랬는데 앞에 유닛 9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10 나오고 11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차피 지금 맨 마지막에 개념 설명 개념 공부는 끝났고 그리고 마지막 그 연습을 하려고 마지막으로 리뷰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막 섞어놨어요. 그래서 특별히 어떤 뭐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 토픽들이 섞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라고 free FRQ question by unit, relevant unit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유닛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9번부터 15번까지 되어 있고 각각의 문제 이건 레슨 1에 2번, 레슨 2에 1번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슨 13까지는 그런 식으로 표시했고 그 뒤에 있는 거 요거 여기서부터는 그 연도를 그냥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21년의 기출문제 1번, 21년의 기출문제 2번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찾아볼 수 있도록 하려고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놓고 그러니까는 더모다이내믹스만 한번 문제만 뽑아보고 싶다. 그럼 이제 이런 거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FRQ 문제라는 게 사실은 길죠. 길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한 유닛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뭐 2개 또는 어쩌면 3개 이상 되는 유닛에 있는 내용들이 합해져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쪽에다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유닛 9도 나오고 그 다음에 10도 나오고 했으면 양쪽에 똑같이 표시를 해놨고 그리고 그런 문제들 좀 종합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달라는 거고 그리고 보다 보면 어디는 많고 어디는 적죠. 예를 들면 웨이브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웨이브 퓨어 웨이브만 나오는 문제는 좀 적은 이런 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MCQ 문제 같은 경우에는 웨이브 문제가 꽤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요것들이 뭐 나름 빈도수라고 생각해도 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있던 기출 문제하고 그 다음에 칼리지 보드에서 나온 그런 연습 문제하고 이것들을 골라가지고 내가 아무렇게나 배치한 게 아니고 그것들을 골라가지고 쭉 선별을 해놨더니 뭐 이 정도 빈도수가 나왔다는 거는 아마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들이 아마 많이 나온 문제 중에서 이렇게 많이 있는 곳이 많이 나오고 적게 있는 쪽에서는 FRQ 좀 적게 나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한번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 정도 인트로 마치고요. 자, 다음 레슨부터 바로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는 AP Physics 2 Algebra Based FRQ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들은 많이 봤을 테고 그리고 여러분들 뭐 FRQ 할 정도면은 MCQ도 아마 공부한 학생들이 많을 테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시험을 앞두고 FRQ 문제들을 보면서 주로 이제 기출 문제 위주들로 선택이 되어 있어요. 문제들이 보면서 답안 작성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런 컨셉에 뭔가 좀 부족한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레슨들이 보통 문제 한 3개 정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AP Physics 1하고는 좀 달리 AP Physics 1이 문제가 5개씩 나와요. 근데 여기서 4개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조금 깁니다. 거의 비슷한 것도 있고 뭐 한 푸는데 20분 이렇게 서제스티드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25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AP Physics 1은 뭐 좀 더 짧은 것도 있죠.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좀 긴 편이고 그래서 말들이 좀 길고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적응해 나가는지 여러분들이 문제 보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뭐 이렇게 써 있어요. 10포인트 그리고 suggested time이 20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some scientists want to perform electron diffraction experiment. 자, electron diffraction experiment가 뭐야 또? 뭐지? 이런 거 있잖아. 크리스탈이 이렇게 있으면 고체죠? 고체에 있는 크리스탈 같은 거, 아톰들이 쫙 하고 배열된 이런 거. 여기다가 원래는 diffraction 그러면 이거는 웨이브의 성질이잖아요. diffraction, 뭐 refraction, 무슨 interference 이런 것들 다. 그런데 그래서 빛을 쏠 건데 그게 아니라 일렉트론 같은 걸 쏘아도 그러니까 아주 작은 파티클 같은 걸 쏘더라도 여기서 인터페런스 또는 디프렉션 패턴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였었어요? 이게 서로 뒤죽박죽인 거지. 여러분들 포로일렉트릭 이펙트라든가 아니면은 컴프턴 스캐터링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예전에는 다 웨이브인 줄만 알고 있었던 그런 라이트가 알고 봤더니 파리클적인 성질도 있더라. 이런 거를 알았단 말이에요. 반면에 드 브로글리 웨이브랭트 이런 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에는 그냥 뭐 완전히 그냥 매터, 그러니까는 어떤 파티클인 줄 알고 있었던 것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식으로 웨이브적인 성질을 나타낼 때도 있더라 이거지. 그거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웨이브랭크에 관련된 것들은 파티클들의 에너지랑 관련이 있습니다. 포톤 에너지도 마찬가지였죠. 포톤도 파티클 성질을 갖고 있는 그 하나하나의 포톤 에너지는 그것이 갖고 있던 프리퀀시 관련이 있었었죠. 그러니까 에너지랑 관련이 많아요. 자, 그런 실험을 하려고 그래. 크리스탈이 있고 하려고 그러는데 인터몰리큘러 스페이싱이 한 10의 마이너스 10승 정도 된대요. 아까 내가 동그라미 그렸는데 이 간격 아톰과 아톰이 쭉 하고 배열이 되어 있는데 그게 대략 한 이 정도 된다는 거죠.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 이거 보통 1 옹스트롱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보통 이 정도입니다. 리얼리스틱한 문제예요. They have two processes by which they can produce energetic electron that can strike the crystal. 자, 이렇게 디프렉션 패턴을 만들고 싶은 거야. 여기다 이렇게 쏘아가지고 튕겨나가서 이쪽에서 디프렉션 패턴을 측정을 하고 싶은 그런 실험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해당하는 일렉트론을 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는
거기에 해당하는 일렉트론이 뭐냐 이거야. 이런 스페이싱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 정도 되는 그런 스페이싱을 잘 그 정도에서 웨이브적인 성질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일렉트론들이 있어요. 그런 레인지의 에너지를 가진 일렉트론도 있고 그게 안 되는 일렉트론도 있습니다. 자, 웨이브 성질, 파티클 성질 할 때 뭐 MCQ 할 때도 여러 번 그런 비슷한 문제가 나왔었는데 언제는 이게 적용이 되고 언제 적용이 되느냐. 자, 피처 사이즈 이 경우에는 이제 스페이싱일 테고 또는 뭐 에퍼처라든가 이런 거 그런 거 하고 웨이브랭크가 거의 컴퍼러블 하면은 그러면 이제 웨이브적인 성질이 두드러져 보이는 거고 그럼 피처 사이즈 뭐 스페이싱이라든가 아니면 에퍼처라든가 이런 사이즈에 비해서 웨이브랭크가 작으면 프리퀀시가 높고 웨이브랭크가 작은 그런 웨이브는 상당히 웨이브적인 성질을 좀 덜 나타낸다 이거죠. 디프렉션이라든가 이런 성질이 덜 나타난다 이거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뭐냐? 이런 거 실험을 하고 싶어. 그럼 일렉트론이 어떻게 하겠어요? 요 정도 스페이싱에 해당하는 웨이브랭크랑 컴퍼러블한 그런 웨이브랭크를 가져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러면은 그 정도 웨이브랭크를 가지려면 일렉트론의 에너지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걸 먼저 알아야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투 프로세스를 한 거죠. 투 프로세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투 프로세스가 있는데 두 개 이제 프로세스에서 일렉트론들이 튀어나올 거예요. 그래서 프로세스 1을 통해서 나오는 일렉트론하고 프로세스 2를 통해서 나오는 일렉트론이 있어. 그 중에서 뭐 써야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베타 디케이네요. 베타 디케이 오브 포타시움 인투 칼슘. 자, 이거 40 이런 거 뭔지 알죠? 매스 넘버. 매스 넘버가 변하지 않는데 이제 일렉트론 튀어나왔어요. 이거 이제 베타 파티클이라는 거고. 여기 튀어나오는 이거 뭐니 이거? 여기 배웠을 수도 있고 안 배웠을 수도 있는데 이거 안타이 뉴트리노라는 거죠. 그리고 뉴트리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니글리지블 하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뭐 실제로 이런 게 있으니까 뭐 해놓긴 한 건데 우리 정도 수준에서는 이 뉴트리노 매스 같은 거는 거의 무시해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40K 요거 포타슘 디케이 하기 전에 포타슘 매스는 39.964000U U가 뭐야? AMU죠? 아토믹 매스 유닛 이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프로덕트 중에서 40CA 그러니까는 칼슘이 됐는데 얘는 39.962591U래요. 줄었지, 그렇지? 줄었단 말이야. 여기 이렇게 줄었다고, 이렇게 줄었다고. 그럼 줄었으면 그럼 나머지가 뭐냐 이거야. 줄었으면 없어진 게 뭐로 갔겠어? 일렉트론이랑 사실 얘네들이 가져간 거죠, 그렇죠? 얘네들이 가져간 건데 그냥 얘는 거의 무시하고 그 빈틈, 그 빈 게 전부 일렉트론이 가져갔다. 결국 일렉트론의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겠다 이거예요. MC 제곱으로부터. 이 MC 제곱. As an approximation, assume that the mass of the neutrino 써있죠? 니글리지블한 말이에요. 이렇게 박은 건 사실 안타이 뉴트리노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뉴트리노나 안타이 뉴트리노나 두 안타이 파리클 경우에는 매스 똑같죠? 그러니까 무시해도 좋다 이거예요. All the decay energy is acquired by electron. 여기 들어갔다 이거야. 그러니까 프로세스 1의 경우에 일렉트론 에너지를 어떻게 구해? 이 매스 차이 구하면 되겠네요. 매스 차이. 이 매스의 차이를 구한 다음에 그 매스 차이에 MC 제곱 이러면은 그것이 이제 일렉트론의 에너지로 나올 테고 이 에너지로부터 뭘 알 수가 있어요? 웨이브랭크를 찾을 수가 있죠. 이 에너지라는 건 뭐라고 보면 돼요? 키네틱 에너지로 보면 되고 키네틱 에너지는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 모멘텀이고요. 그리고 모멘텀이라는 건 또 뭐야? 모멘텀이라는 거는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이거.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EM 그다음에 람다 스퀘어 H 제곱 뭐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웨이브랭크를 구해낼 수가 있단 말이야. 또는 뭐 웨이브랭크를 알고 거기에 해당하는 키네틱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키네틱 에너지랑 맞느냐 이걸 보자는 거죠. 하나는 그렇고 프로세스 2는 뭐냐면은 emission of electron when the electromagnetic radiation of the wavelength 7.5 나노미터 shines on copper surface with work function 4.7 일렉트론 보트. 뭐야 이거는? 이거 뭐야 이거? 포로일렉트릭 벡터 아니에요. 포로일렉트릭 벡터. 들어오는 웨이브랭크 저기 메탈이 있는데 메탈에게 들어와 어떤 프리퀀시 F를 가진 애가 들어왔다고 쳐봐. 그러면은 튕겨나가더라 이거죠. 튕겨나가는 애 키네틱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럼 키네틱 에너지는 뭐냐? 키네틱 에너지는 들어오는 포톤 에너지에서 뭘 빼면 돼? 워크 펑션을 뺀다 이거죠. 워크 펑션. 여기 지금 주어진 것들이 이제 웨이브랭크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하자면은 HC 오버 람다 빼기 이렇게 하면은 키네틱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겠네. 그래서 키네틱 에너지를 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키네틱 에너지랑 컴퍼러블하냐 계산 2번 하면 되는 거예요. 둘 중에 뭐가 맞느냐 또는 둘 다 맞느냐 또는 둘 다 안 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자, A번 Describe a single criterion for determining whether each these processes can be used to produce electron for diffraction experiment. 아까 얘기했죠. 결국은 키네틱 에너지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해당하는 키네틱 에너지가 맞느냐, 즉 요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에 해당하는 그런 키네틱 에너지가 거기 그런 웨이브랭크를 프로듀스하는 키네틱 에너지 레인지에 맞겠느냐 이거죠. The energy of electron produced by each method is comparable to the energy of the electron with the Broglie wavelength corresponding to the crystal spacing.
크리스탈 스페이싱이랑 거의 컴퍼러블. 지금 말 10에 10승이라고 했으니까 그 키네틱 에너지에 해당하는 웨이브랭크 방금 전에 썼다 지웠던 그런 식을 이용해가지고 구한 다음에 그 웨이브랭크가 10에 10승 정도 비슷하게 뭐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도 되지만 그 언저리가 되죠.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 비슷해야죠. 몇백 배, 몇천 배 이렇게 차이만 안 나면 된다 이거예요. 그 정도 되면 그 프로세스를 이용한 에너지를 일렉트론을 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계산해 보라 이거야. B번은 determine whether each of these processes could be used to produce electron appropriate for the diffraction experiment. Justify your answers mathematically. 자, 산수 계산하라 이거죠. 처음에 뭐부터 해야 돼요? 웨이브랭크 10에서 10승. 거기에 해당하는 모멘텀이 얼마냐? 거기에 해당하는 키네틱 에너지가 얼마냐?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썼다고. Determine the electron kinetic energy needed for electron to have a de Broglie wavelength 10에서 10승 그랬어요. 이거 알죠? 이게 de Broglie wavelength고 MV라는 게 뭐야? 이게 모멘텀이고. 그래서 모멘텀을 계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모멘텀이라는 거는 h를 람다로 나누면 되는 거네. 그렇죠? 이렇게. 요 식으로 쓴 거예요. 여기 웨이브랭크는 요 h 플랑크 콘스탄트를 모멘텀으로 나눴으니까 모멘텀은 거꾸로 해서 저 웨이브랭크를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모멘텀이겠네요. 그럼 이 모멘텀에 해당하는 키네틱 에너지 알고 싶다고. 어떻게 알아? 방금 전에 했듯이 키네틱 에너지는 2m분의 p의 제곱 이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람다분의 h 요거의 제곱 한 다음에 이제 2m분의 1 이러면 되겠네요. m이라는 거야 뭐 일렉트론의 매스일 테고요. 그다음에 h라는 플랑크 콘스탄트고 웨이브랭크 요거는 이제 10에 마이너스 10승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칸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썼는데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키네틱 에너지는 요거라고. 거기에 해당하는 키네틱 에너지, 즉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 정도에 해당하는 드 브로글리 웨이브랭크를 갖고 있는 그런 일렉트론의 키네틱 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더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한 150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되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프로세스 1하고 2에서 나온 일렉트론들이 150 일렉트론 볼트 정도가 에너지를 갖고 있느냐? 측정을 해봐야지. 자, 프로세스 1, determine the energy released by the decay reaction.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P Physics 2 FRQ 레슨 7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전기 문제 같아요. 여기 배터리 있고 스위치 있고 그 다음에 패러렐 플레이트 커패시터가 있습니다. 요 길이가 지금 L인데 이거는 스퀘어래요. 그러니까는 이쪽만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쪽도 L, 이쪽도 L 이런 이제 L 스퀘어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는 L이어는 L의 스퀘어가 되겠죠. L 제곱 이것이 이제 L이어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거리는 얘네들이 D1만큼 떨어져 있는 이런 상태래. 자, uncharged air field capacitor. 여기는 에어가 차 있다는 얘기죠. 쓸데없는 어떤 다이엘렉트릭 같은 거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그 다이엘렉트릭 컨스탄트 그냥 거일이라고 보자 이런 얘기죠. The square plates of side L whose separation can be varied. 그러니까 요거를 가까이 했다가 멀리 했다가 할 수 있는 거지. 요 에리어 자체는 변하는 게 아니야. LL 돼 있는 그런 에리어 네모 그 스퀘어는 변하는 게 아니고 그것들을 줄였다가 붙였다가 줄였다가 늘렸다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which is comparable to L. 요 거리가 이 L 거리랑 거의 비슷하다는 거지. 자, 이거 좀 다르죠. 이거 우리 맨날 그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거는 뭐냐면은 이 간격보다 이 에리어가 충분히 넓어가지고 이 끄트머리에 있는 엣지 이펙트 별로 신경 안 써도 된다. 이제 이래가지고 문제들 많이 풀었었는데 요거는 지금 이 간격이나 얘나 뭐 comparable 하다 이거야. 그러면 엣지 이펙트가 아주 무지하게 나타나겠죠. 그리고 the capacitor is connected to a battery with a potential difference V0. 여기 V0인 배터리가 있죠. And a switch S as shown above. Assume the dielectric constant of the air는 1.0이라고 그러자. 자, 오케이. 자, 그다음. 자, switches close and remain closed for a long time. 자, close 한 다음에 오래 있었어. 그러면 얘네들이 차지가 될 거 아니야? 뭐 이거 두 개 얘기한다면 여기 차지들이 막 이렇게 있겠죠. 자, 위쪽에 플러스 차지가 막 있을 테고. 뭐 정확히 얘기하면은 요거의 안쪽 면에 파지티브 차지가 이렇게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쪽에 위쪽 면에 네가티브 차지들이 막 이렇게 이제 인듀스가 되겠죠. 지금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되겠지. 자, on the diagram below, draw a vector at each dot to represent the electric field. 오케이, electric field.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예요? 패럴 플레이트 이렇게 있으면은 일렉트릭 필드가 뭐 이렇게 내려간다 이거 배웠잖아요, 그렇죠? 유니폼 일렉트릭 필드가. 단지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 끄트머리 엣지에 가면 얘네들이 약간 이렇게 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런 거 신경 안 쓰려고 그런 엣지와 상관없는 그런 중심에서 이거 충분히 그러니까는 이 플레이트는 충분히 넓고 요 거리에 비해서 충분히 넓어가지고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여기서 충분히 뭐 어떤 액션이 일어난다 이러고 이제 문제를 풀었는데 이거는 그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엣지 이펙트를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센터 부분에서는 거의 뭐 직선으로 봐도 될 텐데 끄트머리에서는 어떻게 돼요? 끄트머리에서는 이제 이렇게 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쪽에서는 밖으로 나가고 이쪽에서는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식으로 이쪽에서는 밖으로 나가고 이쪽에서는 안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림 그리라 그랬으니까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될 것 같으네요. 가운데 쪽은 그냥 쭉쭉 이렇게 그리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은 밖으로 나가는 방향, 안으로 들어오는 방향, 이쪽에서 밖으로 나가는 방향, 안으로 들어오는 방향. 왜냐하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려오는데 여기 있는 엣지 이펙트를 이렇게 표현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The plates are now moved to a new separation D2, D1보다 충분히 작게. 그러니까 아까 D1이 L 사이즈랑 거의 컴퍼러블하다고 그랬는데 D2로 줄였단 말이지. 근데 이제 D2가 D1보다 상당히 작대죠. 자, 이제는 엣지 이펙트 신경 쓰지 말란 얘기지. 이게 충분히 넓다. 요 간격에 비해서 에리어가 충분히 넓으니까 엣지 이펙트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하라, 이런 얘기네요. 자, calculate the magnitude of the charge on each plate on the capacitor in terms of V0. 가해지는 배터리, 그리고 L, 길이, 그러니까는 L이면은 에리어가 L제곱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D2라는 건 이제 separation이 되는 거지. 어떻게 하면 돼? 차지라는 거는 뭐야? CV 아니야? CV. 근데 이제 V가 V0죠. 근데 C라는 거는 커패시턴스란 말이에요. 커패시턴스라는 건 뭐니? 입시론 제로 A 오버 D 이러면 되겠죠. 근데 입시론 제로가 뭐야? 입시론 제로는 뭐 있을 테고 그냥 A라는 게 L제곱이란 말이지. L제곱. 그 다음에 D라는 게 지금 얼마가 됐대? D2가 됐대죠? 그래서 D2가 됐대죠. 여기다가 이제 V0 곱하면 되겠네. 이게 답이겠어요. 그래서 Q라는 거는 C의 델타 V인데 C라는 게 입시론 제로에다가 L제곱 오버 D2고 요거 그 다음에 거기다 V0 곱하면 되는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네요. 딱히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냥 Q는 CV다. 요거만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커패시턴스의 식이 뭐다 하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 몰라도 앞에 테이블에 있으니까 그거 보면 되죠. 다음 The plates are pulled apart separation 2D2. 아까 D2였죠. 아까 D2였는데 그 D2의 2배가 된 거지. 하지만 여전히 D1, 애당초 그 L이랑 컴패러블 했다는 D1보다는 충분히 작다 이거야. 역시 엣지 이펙트 신경 쓰지 말라. 이거는 충분히 넓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suppose the switch remain closed while the plate are pulled apart. 오케이.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V0가 이렇게 있었죠. V0가 이렇게 가해지고 있었는데 이게 여전히 V0를 유지시켜주고 있었다는 거지. 유지시킨 상태에서, 즉 얘네들 사이에 포텐셜 디퍼런스는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뭐가 변한 거야? 이게 멀어졌다 이거야, 이게. 자, compare the magnitude of the new electric field between the plates when their separation is 2 D2 to the magnitude of the field for the plate separation D2 이렇게 돼 있네요. 이러면 어떻게 돼? 포텐셜 디퍼런스는 변하지 않아요. 포텐셜 디퍼런스는 변하지 않아. 여기까지. 자, 그런데 요 포텐셜 디퍼런스 뭐 델타 V라면 델타 V인데 이제 뭐 V0겠죠. V0가 포텐셜 디퍼런스인데 이거를 뭐로 나누면 돼? 거리로 나누면 그 거리가 뭐 아까는 D2였겠지. D2. 그게 뭐였어요? 그게 일렉트릭 필드 아니야. 일렉트릭 필드. 근데 V0는 그대로 있지. V0는 그대로 있었는데 왜냐면 계속 커넥션을 유지하고 있었으니까 V0는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하지만 거리가 2배가 됐다 이거지. 거리가 2배.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V0 디바이드 바이 2D가 됐겠네. 2D2가 됐겠네. 그렇죠? 2D2. 따라서 일렉트릭 필드는 반으로 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Since the battery remain connected, the potential difference across the capacitor remains the same. The electric field must decrease since E가 V, 델타 V, D 그리고 D가 increase가 됐으니까. 그렇지?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2배가 됐으니까는 반으로 줄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단지 이제 여기서는 그냥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만 이제 요구했네요. 됐고, 자, suppose the switch is open before the plates are pulled apart. 자, 이제 오픈이 돼버렸어. 아까는 뭐였니? 이걸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이걸 오픈시켰는데 이번에는 오픈시켜버리고 그리고 끌어냈단 말이에요. 멀리 떨어졌다 이거죠. 자, 오픈을 시켜버리면 어떤 일이 생겨? 이러면은 이 커패시터가 아이솔레이트가 되죠. 아이솔레이트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차지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차지가. 여기 차지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차지가 변하지 않는 거란 말이죠. 차지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게 이렇게 떨어진 거란 말이지. Compare the magnitude of the new electric field between the plates when their separation of 2D2. 아까 이제는 일렉트릭 필드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아까 방금 전에 봤지만 이걸 계속 유지시킨 상태에서 이걸 이렇게 띄면 일렉트릭 필드가 반이 됐단 말이지. 포텐셜 디퍼런스 그대로 있는데 거리가 2배가 되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거 뭐야 이거? 이것도 어떤 플레이트에 차지가 이제 Q가 있다. 에리어가 A다. 다시 얘기해서 차지 덴시티가 Q 오버 A다. 단위 면적당 차지 덴시티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주어졌을 경우에 일렉트릭 필드가 어떻게 된다 하고 앞에 식이 있단 말이지. 어떤 식이 있었어요? 일렉트릭 필드라는 거는 입시론 제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차지 덴시티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요게 Q 디바이드 바이 A 요런 식이 있단 말이야. 요게. 이게 어디 있느냐? 지금 보세요. 여기 북그립 앞에 이렇게 테이블들 나와 있는 거 있죠? 거기 보면 요게 있단 말이지.
요거. 따라서 에리어가 그대로 있고, 에리어가 그대로 있죠. L이니까 에리어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차지 그대로 있지, 차지. 일단은 이거 세퍼레이션 시키기 전에 이미 띄어버렸으니까, 아이솔레이트 시켰으니까 차지가 변하진 않죠.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거리를 넓히거나 좁히거나 상관없이 일렉트릭 필드는 변하지가 않지. 일렉트릭 필드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거리가 늘어났다. 그럼 얘네 둘 사이의 포텐셜 디퍼런스는 커지겠죠. 일렉트릭 필드에다가 거리 곱한 게 포텐셜 디퍼런스니까.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일렉트릭 필드는 변하지 않는다 하고 쓰면 되겠어요. The charge on the plate does not change야, 그렇죠? 얘가 이미 오픈을 시키고 그 다음에 세퍼레이션 시켰으니까 오픈을 시키는 순간 얘네들은 아이솔레이트가 되고, 그렇다면은 이 플레이트의 차지들은 변하지가 않고, 걔네들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일렉 필드는 뭐 멀리 가나 가까이 가나 변하지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차지가 변하지 않고 에리어도 그대로고, 그럼 일렉 필드는 remain the same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new circuit shown below. 어떤 서킷이야? 뭐 이렇게 생겼네요. 그러니까는 원래는 요거였었어요. 요거였었는데 여기다가 병렬로 하나 더 붙였네. 요거는 이제 L이었죠. 그래서 LL짜리 이런 스퀘어짜리였었어요. 그래서 에리어가 L 제곱인 그런 패럴 플레이트였는데, 간격은 마찬가지인데 이번엔 2L이 됐네. 2L이 됐어. 2L. 그러니까는 에리어가 어떻게 돼? 에리어가 4L 제곱. 에리어가 4배로 늘었죠. 그러니까 C1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다가 병렬로 뜻 하고 붙였단 말이에요. 그럼 뭐 달라지는 거 있느냐? 얘는 달라지는 거 없지. 병렬로 돼 있으니까 달라지는 게 없잖아. 얘 상태는 변하는 거 아니잖아요. D2 그대로 있고, 자기 사이즈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V0 그대로 있으니까 여기 있는 차지는 여전히 뭐 Q0라면 Q0 이렇게 있었겠네.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와가지고 쪼커덕 붙었다. 그럼 어떻게 돼? 갑자기 같은 포텐셜 디퍼런스에 커패시턴스가 4배짜리가 붙었단 말이야. 4배짜리. 왜 4배짜리야? 에리어가 4배거든, 에리어가. 요거는 뭐 D2 그대로고, 폭은 D2 그대로인데 이 에리어가 2L이 됐으니까 에리어가 4배, 4L 제곱으로 늘었단 말이죠. 네. 그러면 똑같은 포텐셜 디퍼런스에서 커패시턴스가 4배니까 이거 Q0라면 여기는 4Q0 이런 것들이 여기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P Physics 2 FRQ 레슨 1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볼까요? 자, 이렇게 생긴 기구가 있어요. 이 어떤 통이 있는데, 이 통이 있고, 여기는 줄이 이렇게 있는데, 이 줄은 전기줄입니다. 전선이 통해요. 전기가 통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끄트머리가 이런 식으로 그래파이트 라드가 연결이 돼 있대요. 일렉트릭 커넥터, 그러니까는 전기 통하는 거죠. 밖에서 배터리를 가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궁금하니까 여기 구멍이 하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센서를 집어넣겠죠. 뭐 온도계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또는 기압계, 프레셔를 잴 수 있는 그런 기계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예요. 자, 그런데 뭐 하자는 거니? 자, students observe that the graphite rod gets hot when there is an electric potential difference delta V applied across it that causes an electric current I in it. 그러니까는 볼테이지 걸면 전류 흐르고 열나더라 이거야. 여기서 열이 난단 말이죠. 저항이니까. The graphite rod, 이 graphite rod is placed in an apparatus that consists of the clear plastic container with a lid, 이렇게 as shown above. 자, 그랬어요. 자, lead is equipped with the electrical connectors and an opening that can be sealed around an inserted sensor. 그러니까 센서 집어넣고 막을 수 있다 이거야. 속에 있는 기체, 공기, 걔네들이 밖으로 새지 않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graphite rod is connected to the electrical connectors by wires and sealed inside the container so that all the energy emitted by the rod goes into heating. 자, 결국 이게 목적이네. 그럼 전기를 가해. 그럼 이게 전열기처럼 열을 내. 열을 내면은 주변에 있는 공기가 뜨거워질 거 아니야. 뜨거워지면 어떻게?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 볼륨은 변할 수가 없겠죠. 볼륨 변할 수 없으니까 온도 올라갈 테고 주변에 에어에, 그리고 또 프레셔 또 올라갈 테고 이런 거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The teacher tells the student that in this situation the change in the internal energy of the air is equal to 이렇더란 말이에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 비슷한 거. 이거 사실은 우리 맨날 수업 시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했었을 거예요. N, KB, 델타 T 이랬다고. 요게 이제 델타 U다 이랬었단 말이야. N이라는 거야 그 컨테이너에 들어있는 몰리큘의 개수고, KB라는 건 볼츠만 컨스탄트고, 델타 T는 이제 온도 체인지 요거겠네요. 그렇죠? 이게 2분의 3. 이게 왜 2분의 5지? 그거는 여기 우리가 배우는 범위를 약간 넘어가긴 합니다. 이제 우리가 모나토믹 가스 같은 경우에는 2분의 5예요. 다이아토믹 가스다 그러면 이제 2분의 모나토믹 가스면 2분의 3이고 다이아토믹 가스다 그러면은 2분의 5라고 합니다. 이거 이제 요 앞에 붙어 있는 3, 여기 있는 5, 이거는 이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맨날 2분의 3, 2분의 3 했던 거는 사실은 모나토믹 가스. 그러니까는 힐륨이라든가 아니면 니온이라든가 이렇게 혼자 돌아다니는 애들이죠. 자, 그런데 사실 에어는 그런 애들보다 에어가 O2, 옥시전,
뭐 그것도 다이토믹 몰리큘이고, 그 다음에 나이트로젠, 그것도 다이토믹 몰리큘이고,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이제 어울린다 이거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식은 이제 주어졌으니까 그걸 쓰겠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derive an expression for temperature change of the air as a function of time t as a result of the electrical energy dissipated by the rod and delivered to the air in the container. 그랬는데 electric power, 그 걔가 소모하는 파워가 있겠죠? 파워가 뭐야? 델타 V에다가 I를 커런트가 나니까 I가 있을 테고, 그게 파워고, 거기다가 타임을 곱하면 그럼 그게 뭐 뿜어내는 열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에너지일 거 아니에요, 에너지. 근데 그 에너지가 뭐란 말이야? 방금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2분의 5 뭐 NKB T라며. K 뭐 델타 T 뭐 이렇다면서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temperature change 요거를 이제 쓰라는 거죠. 요거를 표현을 하라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약간 옮겨 쓰기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I 델타 V에다가 T 한 거, 그게 뭐야? 요게 파워고, 파워에다 타임 곱하면 그것이 결국 들어간 토탈 에너지가 될 테고, 그것이 뭐 전부 물론 어디 로스 없이 전부 에어로 갔다고 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델타 T라는 거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students are asked to design an experiment using the apparatus shown to investigate the heating. The students have an 암미터 있고, 그 다음에 볼트미터, 전류 있고, 그 다음에 전압기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fixed DC power supply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배터리가 있어야 된다 이거지. 배터리가 있고, 그 다음에 스톱워치는 왜 있어야 되지? 아까 타임즈잖아, 그지? 타임. 그래서 파워라는 건 알고 있는데, 파워라는 거는 이거 뭐야? 암메타랑 볼트미터랑 V랑 I 재가지고 파워를 잴 수 있는데, 거기다가 시간도 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에너지가 들어가겠죠. 에너지를 잴 수가 있겠지. 그리고 temperature sensor, pressure sensor 같은 거 있어야겠어요. 속에 있는 그 에어의 temperature가 어떻게 되고 pressure가 어떻게 되고 그런 얘기 할 겁니다. 자, assume that the electrical connectors and connecting wires have the negligible resistance. 다른 데 저항은 없고, 모든 저항은 어디 있어요? 그래파이트에 있고, 그냥 모든 뭐 에너지 소모도 전부 그래파이트에도 생기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실험을 하겠느냐 써보라는 거겠네요. Outline an experimental procedure that can be used to gather data to determine how the air temperature in the container depends on the electrical energy delivered to the rod. Indicate the measurement to be taken, how the measurement will be used to obtain data needed. Non diagram 하란 얘기예요. 또 previous page show how the container will be connected to instrument to take the necessary measurement. 그랬어요. 이건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실험 디자인 하라는 거예요. 다이어그램도 하래. 아까는 이제 통만 줬지. 아까 이 앞에 있는 통 같은 거 하나 줬잖아, 그렇지? 그 통에다가 뭐 앞에 이렇게 필요한 대로 이제 그리라는 거죠. 전선을 그려가지고 거기다가 파워 서플라이 넣고, 그 다음에 뭐 암메타 연결하고 싶으면 암메타 연결하고, 그 다음에 볼트미터 연결하고 싶으면 볼트미터 연결하고, 뭐 센서도 집어넣고 해가지고 홀 다이어그램을 그려달라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뭐 측정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다가 아까 통 있죠? 주어진 통. 거기다가 이제 구멍에다가는 뭐 그냥 짝대기 하나만 그렸는데, 그게 뭐 어떻게 여러분들이 뭐 이쁘게 다르게 그리면 다르게 그릴 수 있어요. 뭐 더모미터하고 근데 프레셔 센서 집어넣었다. 여기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파워 서플라이가 어떻게 돼? 여기 볼테지가 들어가겠죠. 이 파워 서플라이가 되는데 결국은 뭐야? 이거죠, 이거. 요게 서킷이 이루어져가지고 파워 서플라이가 요 양단에 파워가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통과하는 커런트는 여기다 대면 이제 통과하는 커런트가 될 테고요. 스위치 딱 누르면은. 볼트미터는 어떠니? 볼트미터는 요 양단의 볼티지를 재야겠죠. 이게 파워 서플라이 보고 이게 읽고는 안 돼요. 그거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여기 들어가는 볼테지를 딱 재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안에 파워 서플라이가 뭐 숫자로 뭐 나오겠지만 그 파워 서플라이 뭐 인터널 레지스턴스도 있고 뭐 그러니까 우리가 요 실제로는 여길 재야 된다 이거지. 이걸 잴 수가 있느냐? 쟀죠, 그렇죠? 여기서 요거 터치가 돼 있고, 그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해서 요게 터치가 돼 있으니까 요 볼트미터로는 결국은 그래파이트 라드 양단의 볼테지를 재는 거고, 그것이 델타 V가 되는 거고, 그리고 커런트 흘러 들어가는 커런트는 요 암메타가 커런트를 잴 수가 있겠네요. 자, assemble a circuit shown in the diagram below. Install a thermometer and pressure sensor through the opening on a container lid. 여기. Measure the initial temperature. Temperature 먼저 재야겠죠. 먼저 시작하기 전에. Before the switch is closed. Once the switch is closed, measure the time. 야, 시작하고 이제 시간 재야겠지, 시간. 시간 재면서 temperature를 계속 재야겠네요. 뭐 10초 후에 또는 뭐 20초 후에 뭐 필요한 대로 시간을 재면은 temperature가 점점 올라갈 테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어요. Periodically as time elapses, measure the current and potential difference. 자, 들어가는 current와 potential difference가 어떠냐는 건 이걸로 이제 한번 잴 수가 있는 거겠죠. With the ammeter and diameter. 그래서 calculate 에너지 되겠네요. 에너지. 이거 에너지는 요거 그다음에 타임을 우리가 지금 계속 측정하고 있는 타임에다가 곱하면 에너지가 나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어요. 물론 말 같은 건 여러분들이 적당히 패러프레이즈를 할 수 있는데 이 다이어그램 그리는 거 잘 한번 봐주기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on the axis below 결과가 나왔겠죠. 자, sketch the linear curve you predict will represent the plot of the temperature of the air in the container as a function of electrical energy. 그랬어요. 에너지 들어가면은 템퍼러처가 어땠어요? 템퍼러처 아까 체인지, 템퍼러처 체인지가 에너지 비례했었지? 에너지 비례했었잖아요, 그렇죠? 에너지 비례하겠지. 그럼 리니어하게 쭉 하고 올리면 되겠네요. 뭐 이렇게 얼마 뭐 적당히 그리면 되겠어요. 이걸 나는 이렇게 그릴래? 뭐 그래도 돼요. 괜찮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간에 여기서 리니어하게 올라간다는 것만 이제 그려주면 되겠네요. 이게 사실은 원점에서 출발하면 곤란해요. 원점에서 출발한다는 얘기는 이게 켈빈 템퍼러처가 제로라는 얘기인데 그렇게는 안 되죠. 그러니까는 내가 원래 템퍼러처가 있잖아. 이니셜 템퍼러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렉트리컬 에너지를 내가 하나도 주지 않아도 어느 정도 템퍼러처는 존재하겠지. 그래서 그것만 좀 조심하고 적당히 라인 적당히 하나 그려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 on the axis below, sketch a line or curve you predict will represent the plot of the pressure of the air. pressure. 이번에는 pressure. 이거 타임이라는 건 별게 아니라 이거 타임이라 시간 간다는 얘기는 에너지 많이 준다는 얘기랑 똑같단 말이야. 그리고 프레셔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프레셔가 어떻게 되지? 뭐 대강 아이디얼 게스라고 본다면 이런 거 아니냐 이거야. 템퍼러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볼륨은 그대로지. C이 딱 돼 있단 말이야. C이 들어있으니까 볼륨은 그대로고. 그럼 프레셔도 올라가겠네. 그럼 비슷하게 그리면 되겠네요. 이렇게 위로 쭉 하고 그리면 되겠네. 역시 타임이 0일 때도 이게 0으로 내려가면 곤란하고 원래 프레셔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 에어의 프레셔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되겠고 거기다가 R1이라고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뭐 R1이라고 그렇게 표시하겠어요. 자, explain why your graph has its shape. 그랬어요. 왜 그럴까? 방금 전에 했던 PV&LT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Since the gas is ideal gas라고 우리는 가정하고 있으니까 PV라는 걸 NRT applies. Volume is constant. 볼륨은 constant고 그래서 pressure라는 건 will rise direct proportion to temperature. 그렇죠? 자, power dissipated by the resistor is constant. So the temperature rises at a steady rate. 파워가 그대로야. 파워가 컨스탄트냐. VI가 그대로니까. 그러면 타임에 따라서 템퍼러처가 리니어하게 쭉 하고 올라갈 거 아니냐. 이런 거죠. The line does not go through zero because the lowest temperature is the non-zero temperature of the surrounding air. 템퍼러처가 0까지 내려가질 않죠. 그러니까는 아까 뭐 어느 정도 밸류를 갖고 있으니까 에너지가 주어지지 않아도 그 정도 밸류는 유지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겠네요. 자, rod is now replaced by the second graphite rod. 자, graphite.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P Physics C FRQ 2021년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FRQ 문제 AP Physics 2는 4개가 있죠. 그 중에서 1번, 2번 이번 시간에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3번, 4번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자, 먼저 봅시다. 1번, 2번 문제 더모다이내믹스하고 그다음에 그 플루이드 메케닉스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섞여 나와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PV 다이그램 아니에요, 그렇죠? 이쪽 프레셔고, 이쪽 프레셔고, 그다음에 이쪽으로는 볼륨이고. 유닛 잘 봐야 돼요. 유닛. 파스칼은 파스칼인데 이게 무슨 파스칼이니? 10 곱하기 3승 파스칼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쪽은 볼륨은 볼륨인데 이게 큐빅미터인데 무슨 큐빅미터냐면 10의 마이너스 3승 큐빅미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놓치면 안 돼요.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3승 이렇게 돼 있는 거. 어떻게 돼 있느냐? 1번에서 2번에서 3번으로 가는 그런 거 같아요. 이거 이렇게 뭐 한 사이클이네요. 보니까 1번에 시작을 한 것 같아. 시작을 해가지고 쭉 이렇게 A번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2번까지 오고 그 다음에 2번에서 아래로 B번 프로세스를 통해서 3번으로 가고 3번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C번으로 해가지고 1번으로 돌아가는 이런 모양입니다. A번은 어떠니? A번은 프레셔가 변하지 않네요. A번은 프레셔가 변하지 않아. 프레셔가 100 곱하기 10의 3승 파스칼 100kPa이죠. 100kPa로 그대로 쭉 유지가 되면서 볼륨은 1.0 곱하기 10의 3승 그러니까는 뭐 저기 1리터네 1리터 1리터에서 4리터까지 프레셔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쭉 하고 늘어나는 이런 프로세스네. 이런 걸 뭐라 그러지? 이 아이소베릭이라고 그러죠. 아이소베릭 프로세스. 프레셔가 변하지 않아. 자, 그 다음에 2번은 뭐야? 2번은 거기서 그냥 뚝 떨어지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볼륨이 변하지 않아. 볼륨이 변하지 않으니까 B번 같은 건 또 유식한 말로 아이소코릭이라고 한다고 아마 배웠을 거예요. 또는 아이소볼류메트릭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볼류메트릭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근데 10번은 이렇게 쭉 하고 올라가는데 보니까 아이소떠말이라네. 아이소떠말. 10번은 이제 아이소떠말이란 말이에요. 자, 이거 그동안 공부 많이 하면서 많이 봤단 말이지. 뭐가 컨스탄트고 뭐가 뭐 함에 따라 뭐가 또 그 유지가 되고 뭐가 변하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단 얘기 배웠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이거 좀 볼까? 1번에서 2번으로 팽창했단 말이야. 팽창. 바깥으로 팽창했죠. 팽창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누가 웍을 한 거야? 누가 웍을 받은 거야? 속에 이제 가스가 있는데 샘플러 바디얼 가스. 그래서 가스가 있는데 걔가 팽창을 했단 말이지. 그럼 누가 일을 한 거니? 가스가 일을 한 거죠. 가스가 일을 했으니까 우리가 더모다이내믹스 연력학 제1법칙을 어떻게 쓰죠? 델타 U는 Q 플러스 W 이렇게 쓴단 말이죠.
델타 U라는 게 뭐야? U라는 게 인터널 에너지고 그 인터널 에너지의 체인지는 히트로 주던가 워크로 주던가 뭐 이런 거라는 거야. 자, 그런데 사인 컨벤션이 뭐였었어요? 이 바뀐 지 몇 년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뭐 10년 전 책 또는 20년 전 책 옛날 거 보면은 가끔 가다가 요 사인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이런 책도 아마 볼 수 있는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이제는 무조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사인 컨벤션이 가스 입장에서 에너지가 올라가는 쪽이 무조건 플러스예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니? 가스가 에너지를 썼지. 1번에서 2번으로 가면서 가스가 바깥으로 이렇게 팽창을 했단 말이야. 가스가 에너지를 썼잖아. 워크를 했잖아. 따라서 W가 네거티브가 될 거라고. Q도 마찬가지야. Q도 밖에서 이 가스 입장에서 밖으로 히시 밖에서 들어오는 거 그게 플러스예요. 이 가스에서 밖으로 히시 나가버리면 그게 마이너스라 이거죠. 컨벤션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W가 뭐야 그러니까 W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P 델타 V 이렇게 쓸 수 있죠. 요건 뭐 외워야 되는 알아야 되는 거고 프레셔 컨스탄트라고 보고 그러니까 델타 V가 뭐야? 델타 V가 팽창을 했단 말이야. 팽창. 델타 V가 팽창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볼륨이 팽창을 했죠. 그럼 델타 V가 포지티브죠. 델타 V가 포지티브지. 팽창을 했으니까. 근데 앞에 마이너스 사인이 있으니까 결국 W는 마이너스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팽창을 하면 expand, 팽창을 하게 되면 가스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써버린다고 밖으로 일을 해니까. 그러니까는 W가 네거티브가 돼야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는 얘기고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가 뭐냐 좀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면 또 뻔하거나 이런 거 나오겠네.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왔다. 그럼 한 일이 얼마냐? 그러면 어떻게? 그 밑에 있는 에리어 구하면 되는 거죠. 쭉 에리어.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렇게 간 동안에 이만큼 이런 네모, 이 커다란 네모. 자기보다 그래프가 그려져 있을 자기보다 밑에 있는 에리어 전체. 그게 내가 한 일이 되는 거죠. 반대로 C 같은 경우는 어떠나? C 같은 돌아온단 말이야. 이렇게 돌아와. 그러면은 가는 동안에 이제 이거 뭐야 이거? 압축이 됐잖아. 볼륨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내려왔단 말이죠. 압축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가스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받은 거죠. 이땐 W가 플러스겠죠. 이땐 W가 포지티브, 그렇죠? 포지티브고, 이때는 W가 네거티브겠어요. A 같은 경우에는. 뭐 양만 보면은 이쪽 W가 더 크겠네. 이쪽 에리어가 크잖아. 이 밑에 있는 전체 에리어가 크고 이쪽 이제 요 밑에 커브 밑에 있는 에리어만 내가 받은 웍이 되는 거니까 그 크기 비교하라면 이렇게 되겠고 사인은 비교하라고 그러면 이제 이쪽이 포지티브고 이쪽이 네거티브고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여기서 생각해 볼 만한 그런 포인트가 있을까? 자, 3번하고 1번하고 에너지가 똑같아요. 3번하고 1번하고 에너지가 똑같아. 인터널 에너지가 똑같아. 어떻게 알았을까? C번이 뭐야? 아이소더멀 프로세스란 말이에요. 자, 3에서 1번으로 쭉 간다고. 변하긴 변했죠. 스테이트가 바뀌었어요. 이 3번 스테이트에서 1번 스테이트로 변하긴 변했는데 프로세스가 아이소더멀이래. 아이소더멀이란 말이 뭐예요? 템퍼러처 컨스탄트래. 템퍼러처 컨스탄트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템퍼러처 컨스탄트면 인터널 에너지도 컨스탄트예요. 요거 기억이 날래나? 아이디얼 모나토믹 가스 같은 경우에 모나토믹 가스가 뭐니? 뭐 이렇게 하이드로젠 몰리큘처럼 이렇게 아톰 2개 있어가지고 몰리큘 하나 이거 말고 그냥 따로 떨어져 있는 그냥 완전히 싱글 퀀티티들 그것들로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노블 가스 같은 거, 뭐 힐륨 같은 거 혼자 다니잖아요. 이런 것들 모나토믹 가스. 자, 이런 경우에는 에너지가 어땠죠? 2분의 3 N R T 이렇게 유도를 한 적이 있다고. 2분의 3이었었어요. 다이토믹 같은 경우는 2분의 5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뭐 2분의 7이고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런 것도 있었었죠. 근데 가장 뭐 그런 것까지 이제 시험에 나오지는 않으니까 일단 뭐 이렇단 말이야. 2분의 3 이걸 외울 필요는 없지만 어쨌거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몰 수가 결정이 돼 있으면 뭐 개수가 변하거나 가스의 몰리큘 수가 변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인터널 에너지를 결정하는 거는 오로지 뭐니? 템퍼러처뿐이라는 거지. 자, 아이디얼 가스라고 했으니까 아이디얼 가스 이퀘이션이 성립을 하겠죠. 아이디얼 가스 이퀘이션 성립하니까 이거는 2분의 3 PV 이렇게도 쓸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사용이 가능한 거죠. 그럼 이 경우에는 템퍼러처가 변하지 않았다고 그랬으니 1번이나 3번이나 에너지가 똑같아야겠네. 그렇죠? 정말 그런가? PV 곱해볼까? 자, 이게 V가 뭐야? 4죠. 그 다음에 이게 25지? 25 곱하기 4니까 100이고 여기는 어떠니? 여기는 1이고 100이니까 곱하면 100이고 맞네. 그러니까 PV를 곱한 거 에너지로 봐도 그렇고 템퍼러처가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해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저러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실 뭐 문제 다 푼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A, B, C, D 뭐 이렇게 나눠져 있을 텐데 거기다가 풀어서 써놓으면 되겠죠. 문제가 뭐야? Consider the portion of the cycle that takes the gas from state 1 to state 3 by process A and B. 자, 이거 하라는 거죠. 이렇게 가라는 얘기 이거 기억자로 꺾어진 거 요거. 요 프로세스에서 net change in internal 에너지가 뭐냐 그랬어요. net change in internal 에너지. 어떻게 하면 돼? 바뀌어?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어? 왜냐하면은 1번에서 1로 왔든 간에 아니면 1번하고 이쪽하고 3번하고 뭐가 똑같아요? 온도가 똑같잖아. 뭐 이렇게 왔던 어떻게 왔든 간에 하여튼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1번하고 3번의 온도가 똑같잖냐고. 온도가 똑같으면 템퍼처 같으면 에너지 같아요. 그러니까 0이야 0. 내체 인터널 에너지는 제로. 여기 이유를 쓰란 말은 없으니까 그냥 뭐 0만 하면 되겠지만은 이유를 써라 그러면은 뭐라 그러면 돼? 온도가 같단 말이야. 온도가 같다는 걸 어떻게 알아? 3번에서 1번을 C만 보더라도 거기가 아이소톰을 프로세스로 했단 말이죠. 그 말은 뭐야? 3번하고 1번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걔네들이 같은 템퍼처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템퍼처 같으면 에너지 같다. 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 W, non on the gas 그랬어요. 뭐야 이거? 네거티브라고 그랬죠? 오케이. 이 계산 이렇게 하면 되겠지. 오케이. 마이너스 P 곱하기 델타 V 이러면 되고 아까 방금 전에 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P가 100 곱하기 10의 3승 파스칼이었고 아까 써있듯이 그 다음에 이거 온도 체인지 이거 뭐야? 볼륨 체인지죠? 볼륨 체인지. 볼륨 체인지가 아까 받침이 1리터에서 4리터 된다고 그랬죠? 여기 1에서부터 이렇게 와가지고 4가 됐잖아. 그죠? 그러니까 3만큼 늘어난 거죠. 그리고 물론 여기 10의 3승 곱해야겠고 그러니까 이러면 되겠네요. 3 곱하기 10의 3승. 그래서 이거 뭐 지워주고 넌 얼마 남아요? 300이 남으면 300줄, 마이너스 300줄. 네트워크 W, non on the gas는 마이너스 300줄이에요. 왜냐하면 300줄만큼 내가 밖으로 일을 했단 말이지. 가스 입장에서 에너지 쓴 거라 이거야. 그러니까 누가 이득 받냐? 누가 일을 썼고 에너지를 썼고 뭐 만약에 반대라면 누가 에너지를 받았느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net energy Q transferred to the gas by heating 그랬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야? 이거 알고 있잖아, 이거. 요거는 Q 플러스 W인데 이게 제로잖아, 이게 제로. 그렇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300이라며 방금 전에. 그럼 Q는 300이지 뭐. 그렇죠? 여기서 연력학 이게 뭐지? 이게 연력학 더모다이내믹스 퍼스트 로죠. 연력학 제일 법칙.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에너지 법칙의 다른 표현이기도 한데 에너지 보존 법칙의 다른 표현이기도 한데 이게 변하지가 않고 왜냐면 1번하고 3번 에너지 같다는 걸 리스테이블리시 했으니까. 그러면은 뭐 어떻게 오든 간에 Q가 요거 Q에다가 W 더하는 건데 W가 마이너스 300이니까 이게 제로가 되려면 Q는 플러스 300이어야 된다. 즉 W가 마이너스 300이 된 대신 Q는 300줄이 바깥에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1번이고.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F6-2 FRQ 2022년 기출문제 3번, 4번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프로톤이 있고 일렉트론이 있고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는 이런 아주 간단한 모델이에요. 뭐 하이드로젠처럼 생겼죠? 하이드로젠이라고 그러네. Hydrogen atom can be modeled as an electron in a circular orbit of radius r about a stationary proton. As shown above, the gravitational force between the proton and electron is negligible. 실제로 negligible 하죠. 거의 이런 전기 문제가 나오면 중력은 거의 무시할 만할 정도로 아주 작습니다. 상대적으로. Compared to the electrostatic force between them. 오케이. 자, drive an equation for the speed v of the electron in terms of r and physical constant as appropriate 이렇게 돼 있는데 스피드 r 이거 나오면 여러분들 많이 해봤단 말이야 이거. 뭐냐 이거? 서큘러 모션이죠. 이 서큘러 모션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제 클래시컬하게 얘기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이게 서큘러 모션이고 그 서큘러 모션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 당연히 센트리퓨럴 포스가 필요하지. 센트리퓨럴 포스가 필요한데 이때는 그 센트리퓨럴 포스를 누가 해주는 거야? 바로 일렉트로스테릭 포스가 해준단 말이야. 쿨롱의 법칙. K, QQ 오버 R 제곱이라는 거 있죠. 그게 뭐랑 똑같으면 돼? MV 스퀘어 오버 R이라는 거랑 똑같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자, 그래서 차지는 똑같으니까 뭐 E 똑같은 차지니까 사인은 달라도 그래서 얘네들 차지가 두 개가 이 제곱이 되고 거리 제곱 이게 쿨롱의 법칙이에요. 쿨롱의 법칙이고 이건 뭐니? M이라는 거는 일렉트로스테릭 그 일렉트론의 매스고요. 그다음에 V 제곱 그다음에 R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게 뭔데? 이게 센트리퓨럴 포스란 말이야. 요 M이라는 거, 이거 일렉트론의 매스인데 이거 내 맘대로 지은 게 아닙니다. 거기 FRQ 앞에 보면은 여기 테이블 있죠. 앞에 있는 테이블들에 M이라고 뚜렷하게 나와 있어요. M는 뭐 프로톤의 매스, 그럼 MP 이러면 돼. 그러니까는 여기 이 문제 자체에 M이 MP란 말이 없죠 지금. 그러면 없어요. 없죠. 없지만 거기 있는 거 그대로 쓰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맘대로 정한 게 아니라 거기 나와 있는 거니까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그런 기호예요. 이렇게 되고, 그럼 V 스퀘어는 뭐 바꿔주면 이렇게 되고, 계산만 간단하게 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V라는 거는 스퀘어 루트 K 제곱 오버 MER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자, 그다음 B번 Drive an equation for the total energy. 오케이. 자, 이것도 많이 해보던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비티 할 때도 해봤었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라는 거는 포텐셜 에너지와 키네틱 에너지의 합이란 말이야. 포텐셜 에너지는 뭐냐? 포텐셜 에너지는 KQQ 오버 R이잖아. 하나가 차지가 E, 그리고 다른 하나 차지가 마이너스 2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 포텐셜 에너지라는 거는 마이너스
K2 제곱 오버 R 이 되겠고 얘는 2분의 1 mv 제곱이지 뭐 2분의 1 mv 제곱 뭐 아까 요 문자 그대로 쓰자면 ME겠죠. ME의 V의 제곱인데 요거는 이미 R거든. 봐봐. 요거 있잖아. 그래서 요거는 ME의 V 제곱이라는 걸 R 하나만 지우면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R분의 K2 제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R분의 K2 제곱에다가 저거 2분의 1이니까 여기다가 2R의 K2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두 개 더해버리면 마이너스 2R K2 제곱이죠. 이렇게 쓰면 돼.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내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럼 이게 뭐니 이게? 이게 이제 키네틱 에너지 아니에요. 이게 키네틱 에너지예요. 키네틱 에너지. 마이너스 붙었죠? 이게 마이너스 K야. 이상하지? 이게 토탈 에너지는 마이너스 키네틱 에너지와 같은 거예요. 이상하게도. 근데 얘는 U 플러스 K와 같으니까 U라는 거는 마이너스 2 키네틱 에너지랑도 같은 거고 여기는 그런 고민 안 해도 돼요. 근데 만약에 키네틱 에너지라든가 아니면 포텐셜 에너지라든가 걔네들 사이의 관계식을 물어보는 이런 문제도 틀림없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이거 잊지 마세요. 토탈 에너지가 마이너스 키네틱 에너지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2 키네틱 에너지 그러니까 이 포텐셜 에너지에다가 K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K가 돼서 이거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여튼 여기서는 답은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여기. 자,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포텐셜 에너지고 그 다음에 이게 키네틱 에너지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MV 스퀘어는 여기서 갖고 온 거고요.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하면 되지. 두 개를 더해서 얘랑 얘랑 더했더니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10번. When a hydrogen atom observes a photon, okay, the electron moves to a orbit with a larger radius and the total energy of the atom increases. 오케이.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하면 말이 되는 문제죠. 포톤이 들어온대. 포톤도 에너지 아니야? 받아가지고 일렉트론이 위로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레이더스 이렇게 돌고 있던 R이 늘어난단 말이죠. 왜? 토탈 에너지 늘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토탈 에너지가 뭐였지 아까? 이게 토탈 에너지였어요 이게. 그치? 마이너스 K2 제곱 오버 2R 이게 토탈 에너지였다고. 그러면 토탈 에너지가 커져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마이너스란 말이야 토탈 에너지가. 그러니까 요 절대값 자체는 작아져야 되죠. 절대값 자체가 작아져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R이 커져야 된다는 얘기 아니냐. 그걸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Is your equation for energy derived in part B consistent with the description of the model of the hydrogen atom observing a photon? 맞지? 오케이. 왜 R이 커지게 돼 있다며? R이 커진다며? 이렇게. 아톰 라저 레이더스가 된다며? 그 라저 레이더스가 되는 게 요 식이랑 의미가 맞게 되느냐? 맞지? 이렇게 되면 이게 레스 네가티브가 되는 거고 레스 네가티브 된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인크리즈 한다는 얘기 아니냐? 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The equation from part B indicate that there is a radius increases total energy of the atom become less negative, which is increase in the total energy. 뭐 그냥 레스 혹시 또 못 알아들을까봐 이제 이런 중간에 하나 끼워놓은 건데 그냥 인크리즈 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죠. This is consistent with the given description of atom observing a photon. 그러니까는 observe 해가지고 radius 커진다는 요 description이랑 consistent하다. 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 또 있네. 그래서 observe 뭐 했다는 건데, 포톤이 들어왔다는 거죠. 포톤이 들어왔다는데 무슨 포톤이 들어왔느냐? 프리퀀시가 요거인 포톤이 들어왔다는 얘기야. 그럼 에너지 아느냐? 에너지 알죠? 우리가 에너지, 포톤 에너지가 뭐예요? 이렇게 쓰면 되잖아, 이렇게. H, 플랑크 콘스탄트에다가 프리퀀시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calculate the energy of the photon with its frequency. with this frequency를 했으니까 이 프리퀀시에다가 뭐만 플랑크 콘스탄트가 뭔지만 앞에서 찾아가지고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플랑크 콘스탄트, 그 다음에 프리퀀시 했더니 어쩌고 줄 이렇게 나왔어요. 이 계산이 맞을 겁니다. 2.12 곱하기 10^18 18승 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 에너지가 들어왔어요. 들어온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얘가 긴데 무슨 얘기인가 볼까요? The student claims that when hydrogen atom observe a photon at this frequency, the energy could be converted into mass. 하하. 난데없이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이게 상대성 이론에 나오는 요거까지 끌고 들어왔어요, 지금. 이는 mc제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에너지가 들어왔는데 그것이 mass로 컨버트가 된다. 요거에 의해서. 하고 주장을 하고 싶은가 보지. converted into mass, adding an electron to an atom. 그래가지고 이 mass, 일렉트론 하나 뽕 하고 생긴단 말이야. 에너지가 들어와가지고 일렉트론이 생겨났단 말이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클레임을 한대. 자, calculate the amount of energy needed to create a particle with the mass of electron and determine whether or not there is a sufficient energy. 오케이.
그러면은 계산해보면 될 거 아니야. 이게 들어와가지고 이 에너지 뭐가 들어왔대요? 이게 들어왔다는 거 아니야? 이게 있죠? 2.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승 줄에 해당하는 일렉트론이 에너지가 들어왔는데 그 에너지 받아가지고 일렉트론 만들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일렉트론 이거 ME가 되는 거죠. 요거 되겠냐고 요거. 한번 계산해보면 되지 뭐. 해봅시다. 했더니 요 계산했더니 이게 사실은 이제 근데 M2라고 쓰면 더 확실하겠고요. MEC 제곱 9.1 곱하기 10의 31승 어쩌고저쩌고 비속도 3 곱하기 10의 8승 곱했더니 이게 되는 건데 딱 보아니까 벌써 이게 10,000배가 넘네요. 4만 배나 4만 배. 그렇지? 이거 훨씬 크잖아 이거.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어림도 없는 거지. 포톤 들어가지고는 말도 안 되죠. This is much greater than the photon energy in part 1. 요 part 1A는 에너지보다 크다. 그래서 it's not sufficient to add another electron. 일렉트론 새로 만들어내기에는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before photon absorption. 그러니까 아까 했던 거 있죠. 이게 이제 딱 2배가 되겠지, 그렇지? 이거 포톤 업섭션에 아까 K가 얼마였었어요? K가 2R분의 K2 제곱이었고 얘는 뭐였어? 얘는 마이너스 R분의 K 제곱이었고 두 개 합해가지고 이제 얼마 됐다 아까 했었잖아, 그렇지? 자, 포톤이 들어왔다는 거야. 포톤이 들어와가지고 the left bar chart is figure above is complete and represent the initial electron potential energy. 요거 뭐 EI라고 썼네요. initial potential energy. 그 다음에 initial kinetic energy of the electron before the photon is observed. In the space provided below, draw a bar chart to represent the possible final electric potential energy of the atom and final kinetic energy. R이 커졌다며. R이 커졌단 말이야. R이 increase 했단 말이야. R이 increase 했으니까 얘는 R이 increase 하니까 절대값 줄어야겠죠. 얘도 마찬가지야. 절대값이 줄어야겠지. 그렇지? 절대값 줄어야 된다는 얘기는 요 horizontal line에 가까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거보다는 약간 작게, 요거보다 약간 높게 이런 식으로, 요거보다 약간 낮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두 개를 플러스 마이너스 합한 거는 이거보다 사실은 높긴 높겠죠. 하지만 그거를 여기서 물어보는 건 아니고 하여튼 간에 얘는 R이 하여튼 커지는 거를 알고 있느냐. R이 커졌다. R이 커졌으니까 R이 컸다는 얘기는 요거 절대값이 줄어드는 거죠. 둘 다 절대값 줄어들어요.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Free Response Question AP6 2 2024년 두 번째 시간 3번, 4번 문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정기 문제네요. resistive 서킷이죠. 레지스터들만 쫙 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름들은 붙어 있는데 R1, R2, R3, R4 이렇게 붙어 있긴 한데 저항 값은 다 똑같다는 거야. each resistance R 그랬죠. 저항 값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 EMF가 있죠. 여기 배터리가 붙어 있는 이런 케이스예요. 자, 이거 가지고 뭘 물어볼래나? 자, 여기서 A1하고 A2 여기서는 express your answers in terms of numerical value E하고 R하고 써라 그랬는데 뭘 원하는 거야? 이 I1을 구하래. I1이 뭔데? I1이 여기 지나가는 거네. 여기 지나가는 커런트 요 I1 요거를 구하래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뭐니? I1이라는 게 왜 이름이 I1이 붙었을까? 왜냐면 R1 지나가니까 뭐 I1으로 붙였겠지. 뭐 이런 데도 그렇겠죠. 뭐 여기 지나가는 건 I2라고 붙일 테고 여기 지나가는 거 I3, I4 이렇게 붙일 텐데 자, 이걸 잘 보면은 이게 여기서 오는 거랑 똑같잖아.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요 I1이라는 거는 요 R1 지나가는 커런트이긴 한데 얘가 배터리를 지나간단 말이야. 배터리 지나가는 커런트가 뭐예요? 이 resistive 서킷의 토탈 커런트란 말이죠. 그러니까 토탈 커런트를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EMF가 여기 있고 그러니까는 배터리가 E라는 EMF가 딱 있고 그 다음에 토탈 커런트를 구하고 싶고 그럼 뭘 알면 돼? 전체 저항이 얼마냐 알면 되겠네.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이렇게 요 E라는 게 있고 이제 커런트가 흘러갈 테고 여기에 이제 커다란 저항이 하나가 있을 텐데 이거를 토탈 저항이라고 하자는 거지. 이것들을 왕창 묶어가지고 이렇게 토탈 저항 하나로 만들었을 때 그때 지나가는 커런트가 뭐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와 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니? 이 토탈 저항이 얼마냐 이거 하는 거죠. 자, 토탈 저항을 하려고 봤더니 뭐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요건데 이거 좀 풀었으면은 이렇게 되죠. R1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두 개가 R3, R4 이렇게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이런 식으로 R2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쭉 좀 더 이해하기 편하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얘네 둘은 직렬이고 R3, R4는 그냥 시리즈로 붙어 있으니까 얘네들이 뭉쳐놓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냐면 이제 이게 더하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바꿔버리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얘랑 묶어야겠네. 얘랑 얘는 병렬 패러렐. 그러니까 얘랑 패러렐로 묶으면 되지. 패러렐식 하나? 패러렐식 두 개가 있을 때 어떻게 돼? R분의 1, R분의 1 다 더한 게 저 전체 R분의 1이다 이거란 말이죠. 또는 두 개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지. 뭐라 그럴까? R 프라임, R 더블 프라임 1
요게 이제 합해가지고 R 트리플 프라임 1이 됐다. 이게 전체정이라고 치면 쟤는 묶어버리면 어떻게 돼? R1 프라임, R 더블 프라임, 그리고 R 프라임 더하기 R 더블 프라임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거 뒤집으면 이게 되는 거지. 그렇죠? 요게 이거니까. 뒤집으면. 그래서 R 트리플 프라임 전체 합한 거는 뭐냐면은 아래 거는 그냥 더하면 되고 R 프라임과 R 요거 그 위에 거는 곱하면 되고 이제 이런 식도 하나의 공식이라고 외우면은 편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난 그게 싫어. 그냥 무조건 제일 처음 배운 대로 할래. 뒤집고 한 게 전체 뒤집은 거랑 똑같다. 이렇게 외워도 되고. 근데 두 개면은 이런 게 알고 있으면 편하죠. 이렇게 알고 있으면은 여기 두 개 이렇게 묶여 있으면 얘네 둘이 그냥 합해버리면 이렇게 그냥 식 하나로 그냥 해결이 되니까 편하죠. 자, 그렇게 해도 되고. 어쨌거나 이렇게 묶어놓고 이렇게 묶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R1 그거하고 직렬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전체정이 뭔고 봤더니 R은 뭐야? 이거지 이거. 이게 R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얘네 둘이 합한 거지. 이거 합하면 어떻게 돼요? 2R이죠, 2R. 2R하고 R하고 병렬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R 더하기 2R, 그 다음에 R 곱하기 2R. 이렇게. 두 개를 이제 직렬로 붙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 이거 3분의 2가 되니까 3분의 2 더하기 1이니까 3분의 5R. 이게 이제 토탈 저항이 될 테고, 그러면은 I1이라는 건 뭐냐? I1이라는 건 이제 R1을 지나가는 커런트인데 사실은 그거는 토탈 커런트와 똑같은 거니까 2를 토탈로 나누면 된다. 그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답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Derive an expression for the I3 in reduced R3. 자, 여기 지나가는 커런트가 뭐냐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어오는 커런트 알았어요. 이게 I1이야. I1인데 이게 두 개로 나눠지지. 1로 가냐? 이거 I2라고 할까? I2라고 그러고 이게 이제 I3가 될 테고 사실 I3와 I4는 같겠지만은 1로 지나가는 커런트, 1로 지나가는 커런트 얘를 나눠 갖는 거라 이거죠. 근데 우리는 뭘 알고 있느냐? 같은 곳 커런트가 가다가 나눠져가지고 다 잡힐 건데 그렇다면은 뭐에 반비례하는 거예요? 저항값에 반비례한단 말이야. 왜냐하면 여기 출발해가지고 여기 도착할 때까지 이렇게 오던 어쨌거나 시작점과 끝점이 같으면 포텐셜 디퍼런스는 똑같다는 거지. 포텐셜 디퍼런스 같으니까 포텐셜 디퍼런스는 I 곱하기 R인데 그렇다면은 이쪽 여기 지나가는 커런트랑 요 저항 곱한 거나 아니면 여기 지나가는 커런트랑 이 저항 곱한 거나 똑같아야 된다. 결과적으로 저항값에 반비례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쪽은 2R이잖아 이거. 두 개 앞에 갖고 2R이고 여기 R이고 그러니까는 얘가 들어왔다면 3분의 2는 1로 가고 3분의 1은 1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쓰면 돼요. One third of total current in the circuit is in R3. 그러니까는 얘가 이제 이거였단 말이에요. 요거의 3분의 1. 그래가지고 요만큼만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또는 그렇게 하지 말고 왠지 모르게 좀 수식 좀 잘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여기하고 여기에 포텐셜 디퍼런스를 구해. 그 포텐셜 디퍼런스를 구한 다음에 저항으로 나눠. 그렇게 되면 거기 지나가는 커런트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 여기서 여기 사이에 포텐셜 디퍼런스는 어떻게 구하냐. 자, 우리가 I1 구했단 말이야. I1. 그러니까 여기까지 2야. 2인데 2에서부터 I1, R1만큼만 빼면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포텐셜 디퍼런스 될 거 아니야. 전체가 이건데 여기서 떨어지고 여기서 떨어지면 그러면 전체 2가 돼야 되니까 여기서 요만큼 빼자는 거지. 이렇게. R1이 그냥 뭐 R이죠. I1은 구했지. 그치? 그게 뭐야? 그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포텐셜 디퍼런스라는 거야. 그럼 얘네들로 나누면 될 거 아니야. R3와 R4를 더한 거. 이게 R이고 R이니까 합해하고 2R이겠죠. 이렇게 나눠주면은 그러면은 이제 여기 지나가는 커런트 I3, 뭐 사실은 뭐 I4도 마찬가지죠. 여기 지나가는 커런트나 여기 지나가는 커런트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나올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했고 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V34 이게 뭐냐면은 원래 2에다가 그다음에 이거 커런트 I 곱했죠. I 전체 커런트 거기다가 R만큼 곱한 것만큼 빠져라 이거야. R1 지나는 동안 떨어질 텐데 그 떨어진 만큼이 남는 게 뭐냐? 5분의 2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토탈 저항 여기서 이제 R3 알파 합하면 2R이라고 했으니까 걔를 2R로 나눠주면 5분의 2를 2R로 나눠주면은 그러면은 답은 뭐 5R분의 2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답은 똑같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방법은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하게 생각하는 방법으로 하여튼간에 실수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해서 하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 The partially completed bar chart in figure 2 요거예요. 요거 shows a bar that represents absolute value. 자, potential difference. 자, 걸리는 볼테지가 얼마냐 이거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배터리가 이만큼이야. 이만큼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R1에 걸리는 거, R2에 걸리는 거, R3에 걸리는 거 이제 이런 식으로 배터리를 포텐셜 디퍼런스를 표시하라는 거네. 그래서 거기에 크게 맞게 표시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하나씩 볼까? 이거 가지고 좀. 자, 이게 2야. 요게 2였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R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뭐라고 썼냐면은 I1이 5 R분의 3이었죠. 그렇지?
그러니까 요 사이의 포텐셜은 어떻게 되는 거야? I1, R1. 이게 이제 V1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랑 곱하면 어떻게 돼? 그냥 5분의 3이네. 5분의 3, 2.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V1은 5분의 3, 2. 뭐 이렇게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걸리는 거는 자 이게 전부 2인데 그중에 5분의 3이 여기 걸렸으니까 여기 걸리는 거는 V2는 5분의 2겠네요. 5분의 2, 2.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하고 여기 사이의 포텐셜 디퍼런스는 5분의 2, 2 이렇게 되겠어요. 근데 요거는 뭐야? 똑같으니까. R 똑같으니까 여기 반, 여기 반이겠네요. 그래서 여기 V3 걸리는 거는 요거의 반, 5분의 2, 그 다음에 V4, 요것도 5분의 2 이러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써야 되는 건 요거 세 개죠. 세 칸, 두 칸, 한 칸, 한 칸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 이게 세 칸, 두 칸, 한 칸, 한 칸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 student claim that the rate at which the energy is dissipated by the circuit can be expressed as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그랬는데 맞나? 방법이 뭐지? 포텐셜 디퍼런스 요거의 제곱 디바이드 바이 토탈 저항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얘가 뭐냐면은 이고 그리고 전체가 아까 3분의 5였지? 3분의 5 R 이거 이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면은 맞네. 그렇죠? 그래서 5 R분의 3 2 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네요. 자, state whether the expression for P is correct or incorrect. Justify answer by referring to the derivation from part A. part A에서 드리브한 게 뭐니? 이게 전체 저항이죠. 전체 저항 이거 전체 저항 드리브했으니까 그렇게 or bar chart from part B. 오케이. 우리는 이미 이거 한 거야.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계산했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equation is correct. The equation for P which is power can be written as 이렇게 요거에다 resistance를 나눈 거로 쓸 수가 있는데 according to the bar chart in part B에서 potential difference는 뭐 2고 사실은 그걸 바 차트를 봐야 알아. 그립 원래 주어진 게 이제 2니까 뭐 그거 써도 되는데. 그다음에 total resistance of the current는 이거 여기 1번에서 계산했듯이 3분의 5 R이니까 나눠주면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